자, 여러분, 문장의 구조는 알아보시겠죠? 자, 그리고 이 정도 구조쯤은 해석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대절이 목적어로 쓰인 구조이고, 대절이 주어로 쓰인 구조인데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 1번과 같은 구조에서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충고, 동사 다음에 대절이 쓰이면, 자, 그리고 이러한 2번에 이와 같은 구조에서 필요, 타당,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쓰이면요. 자, 그 대절에 should가 나타나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뭐뭐를 주장하거나, 또, 뭐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당연성, 당위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대절에다가 should를 미국 사람들은 꼭 써준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기도 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식의 문장들을 이제 접하시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should 원형 또는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자, 그러므로 정답은 lose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주어, 동사, 수일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때에는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당연성을 나타내주는 조동사 should의 뜻은 뭐냐? 자, 여러분들 해석은요. 우리말로 뭐라고 딱하니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해석하실 때에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 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적어 보시고요. 자, 8번에 1번 문장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당연성을 나타내주는 should가 있었다가 생략이 되고 비동사만 남아있는 거겠죠. 자, 프레젠트는 출석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비동사와 함께 출석하다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녀가 미팅에 출석해야 한다고, 참석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문장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observe하고 이 silence가요. 둘이 수거로 묵념하다라는 뜻이에요. 묵념하다. 2 minutes of silence니까 2분간 묵념해야 한다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장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때는 should 원형 다 나타나 있죠. should가 생략이 안 되고 should하고 원형하고 전부 나타나 있는데, 자, 이때에는 대신에, 자, 우리 이 자리에 대시 생략되어 있네요. 우리 대절이 목적으로 쓰이면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대시 생략되어 있고, 자, 4번 문제는 아까 풀어보셨죠? 해석은 그녀가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녀의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그는 충고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대절에다가 should를 꼭 써줘야 하는데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점은 이 각종 시험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잘 등장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2번에 관한 것은요. 사실 좀 그다지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이 1번 쪽이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우리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충고 동사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방금 설명드린 거는 워낙에 유명한 거라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좀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대절에 항상 should 원형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절에 보통의 동사를 쓰기도 해요. 앞에 주장하다 같은 동사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자, 그것은 대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이 아까 should가요. 당연성을 나타내주는 should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대절의 내용이
앞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내용인 경우에만 should 원형 또는 원형으로 표현을 하고, 이 대절의 내용이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인 경우, 그냥 뭐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인 경우에는 이 대절의 보통의 동사로서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소린고 하니 한번 예문을 보시죠. 자, 5번 예문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witness는 목격자고요. 자, take place는 수거인데 발생하다. 크로스워크는 횡단보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 이런 문제 보셨을 때 그래서 insist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아하 should 원형이나 원형 이러신 다음에 take 골라버리시면 틀리실 수도 있다는 걸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대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절의 내용. 자, 여러분들 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는 게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해야 제맛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내용인 것은 아니죠. 자, 목격자들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걸 보고서 과거에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과거의 일을 주장한 것일 뿐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동사로서 표현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자, 이 5번 문장에서는 이 보통의 동사 중에서도 자, 이렇게 뭐 특수하게 꼭 should 원형 또는 원형을 쓰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보통의 동사 중에서도 잘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 목격자들이 주장을 하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라서 had pp로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had pp.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은 insist 보시자마자 무조건 should 원형 또는 원형이 답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이요, 실제로 또 수능시험에 출제되었던 그 문장 그대로인데, 이 문제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테이크 골랐다가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앞서서 보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suggest의 경우에는 이때에는 제안하다가 맞지만은, 자, suggest가 여러분 이때에는 넌지시 말하다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막 대놓고 말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넌지시 말하다에 해당하는 서제스트인데, 자, 여러분들 이때에도 대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게 앞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앞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내용이면 should 원형 또는 원형이라서 B가 답이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기에 답이 A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 are incapable of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넌지시 말한다, 노인들이 명백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연세가, 우리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문장을 보면 이 마음이 상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지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 처음으로 나온 문장이 항상 주제 문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를 하실 때 이 글 쓰는 사람이 항상 두 갈씩으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갈씩으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서 보통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그러나 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근거와 주장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온통 반박을 해서 자기의 말은, 자기의 주장은 끝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지문의 구성 유형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이것은 필자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말해줬을 뿐이고, 이 뒤에 과학적인 근거들로서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 명백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주장을 하고 끝내는 그런 글이니까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마음 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두 문장 사이에는요, 대절의 동사가 특수하게, 아주 특수하게 should 원형 또는 원형으로 표현되었느냐, 아니면 대절의 동사가 그냥 보통의 동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두 문장 사이에 내용 차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위 문장에서의 주장은요, 자, 앞으로 당연히 만나봐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아래 문장에서의 주장은요, 과거에 만났었다는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필기하신 다음에 오늘 복습하실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대절과 조동사 should 세 번째 경우인데, 자, 이때에는 이 보어 자리에 놀람, 의외, 유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대절에서 역시나 should 원형을 써주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때의 should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당위성의 should가 아니고요, 주관적인 판단임을 강조해주는 should인데, 이때의 should는 쓰지 않으려면은 should만 생략하고 동사 원형은 남겨두는 식은 아니고요, should를 쓰지 않으려면 그냥 아예 보통의 동사를 써버려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유감이다, 뭐 이상하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이 뒤에 이어지는 대절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should 원형이 나와 있죠. should 원형을 쓴 이유는 주관적 판단임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쓴 거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이상하네 이거인데, 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뭐 내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너의 그런 생각은 참 이상하구나 라는 게, 이런 판단이 나만의 어떤 주관적 판단임을 강조해주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should를 쓴대요. 자, 이게 바로 주관적 판단임을 강조하는 should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괄호 3번은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 should를 생략하게 되면은 그 동사 원형만 나비를 두는 게 아니고 보통의 동사로서 써주셔야 되는데, 자, 보통의 동사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일치를 시킬 게 있다면 시켜주고, 또 시제 면에서 고려할 게 있다면 고려해주고, 이런 게 보통의 동사죠. 자, 이때 어떤 주관적 판단임을 강조하지 않으려면은 should를 없애면 되는데, 자, 이때에는 should를 없애고 보통의 동사를 쓴다면 그냥 think가 적절해 보이고요. 자, 이때에는 should를 없애고 보통의 동사를 쓰고자 하신다면은요, 자, mist가 적절해 보여요.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적절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절에 관한 모든 걸 다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자,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말고 딱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whether하고 if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whether, if, 절을 만나시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 that의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이었죠. 것. 그와 달리 이 whether, if의 의미는 뭐 whether나 if나 뜻이 똑같은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whether나 또는 if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자,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뭐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원래 접속사는 동사의 의미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접속사니까요. 자, 이렇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따금씩 이 다음에 or not 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뭐 있으나 없으나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뭐 or not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고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접속사 whether는요 그 날씨를 말하는 whether하고는 달라요. 날씨를 말하는 whether는 스페링이, 자, 이거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if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께 더 널리 알려져 있는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의 if일 텐데, 지금 보시는 if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뭐 whether if라 해서 whether 또는 if 뜻이 같은데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 if니까 뭐뭐 한다면의 if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지요. 자, 여러분들 7번 문장을 먼저 보시면 whether절이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대절의 경우에는 대절의 역할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대절을 대표로 해서 그 명사절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전부 고려해 봤죠. 자, 그래서
웨더 이프 절까지도 그렇게 막 역할별로 선생님이 단원을 마련하진 않았어요. 이 웨더 이프 절은요, 이 웨더 이프 절의 역할이 막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웨더절, 이프 절이 어느 역할을 하고 있군이라는 것을 시시각각 판단하시면서 예문을 보셔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웨더절은 지금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 구조가 보이셔야지 되는데, 자, 보세요. 가주어이시고요. 웨더절은 지금 진주어인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신이 성공할지 아닐지, 근데 주어니까 은는이가까지 붙여보죠. 당신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한 다음에 depends on your effort. 자, depends on이요, 뭐뭇에 달려있다잖아요. 당신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8번 문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8번 문장에서의 웨더절은 지금 무슨 역할인가요? 8번 문장에서의 웨더절. 자,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웨더절이 나와 있죠? 이 웨더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웨더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사업 환경이 9월 달에, 우리 improve는 뭐 개선되다, 나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업 환경이 9월 달에 나아질지 아닐지, 사업 환경이 9월 달에 나아질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뜻이네요. 자, 여러분 uncertainty가 불확실성이라는 뜻인데, 사업 환경이 9월 달에 나아질지 아닐지 여기까지가 웨더절이고요. 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2번 문장 보시면요, 이때에는 if절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웨더 if 절에서 자, 한 가지 내용만이 나왔다면 이 내용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or가 있고 A와 B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때에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인지 B인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2번 문장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as it is라는 건 있는 그대로니까 적어두시고요. 자, 자, 그들이 something을, 무언가를 그 그림에 should add, 더해야만 하는지, 자, 아니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지. 자, 이게 바로 A인지 B인지라는 거예요. 그림에다가 뭘 좀 더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지 그들은 have to decide,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이때의 if절은 무슨 역할인가요? 자, 여러분들 잠시 여기서도 아까 이 웨더절이 전치사의 목적어였었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었었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장에서의 if절은 무슨 역할인가요? 자, 이때에는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요, 웨더 if절에서 웨더절도 인지 아닌지, 또는 A인지 B인지, if절도 인지 아닌지, A인지 B인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웨더는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반면에 if는 좀 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사용하시지를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if절을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이 명사절 if절을 쓰실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3번부터 먼저 보시죠. 자, if절은 동사의 목적어로만 쓰고요, 주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자, 예를 들어 뭐 주어로 못 쓴다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내지는 그냥 주어로서 if절을 쓰지 말라는 거니까, 자, if절을 주어로 놓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if절을 주어 역할을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웨더는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가주어, 진주어도 안 되니까,
자, if절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만들지도 말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보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부 다 whether는 다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던 문장에서 지금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if절이 쓰인 거니까 이때에는 if도 되고 whether도 돼요. 자, 그런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주어 whether절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whether를 if로 바꾸시면 안 되고, 자, 8번의 경우에서도 이 whether절이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서 whether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whether를 if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세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암기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선생님 바람은 오늘 뭐 복습하실 때에는 whether if절을 그냥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것으로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에 같은 의미를 지닌 접속사 whether와 if 이런 식으로만 보시고, 이러한 자세한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 whether절의 마지막에 or not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해석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or not이요, 없거나 문장의 끝에 있거나 또는요 whether의 바로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if절에서는 or not이 없거나 문장의 끝에 있거나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if절에서는 그 or not이 if의 바로 다음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뭐 세세한 내용의 일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to are, 자, 그러니까 뭐 문법 용어로서 to 부정사이죠. 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말하자면 to are이 명사처럼 쓰였을 때 그 단원을 보시면요, 우리가 whether to are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whether to are의 뜻이 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whether to are이나 whether SV나 비슷한 뜻을 가진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if SV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배우셨으니까는 혹시 또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영어에 이런 표현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whether to are 이란 표현은 있지만 if to are 이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혼부부가, 자, 여러분들 신혼부부가 산부인과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임신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임신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또는 wonder. 자, 여러분들 wonder는 궁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임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에서 영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어쩌면 whether if절이 보이면 무조건 간접 의문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거에는 좀 반대인데, 자, 여러분들 이 7번이라고 쓰여있는 7번이라고 쓰여있는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당신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다인데, 이 문장에는 어떤 질문의 의도는 없죠. 상대방에게 뭘 물어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생각에는 whether if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접 의문문인 것은 아니다. whether if절이 있다 하더라도 알고 싶다라든가 궁금하다와 같은 몇몇 표현들과 함께 어떤 질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을 때에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의문사 절에 관해서 배우실 차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숙제 해오셨나요? 자, 꺼내보세요. 자, 숙제 해오신 거 꺼내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숙제가 의문사, 의문문에서 주어 동사에 도치가 걸려 있잖아요. 자, 이 도치를 풀어오시는 거, 걸려있는 도치를 풀어오시는 게 지난 시간에 숙제였었는데, 자, 이 왼쪽이 문제고요, 오른쪽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정답이 지금부터 4페이지에 걸쳐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난 시간에 숙제로서 해오신 거 꺼내신 다음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맞춰보시고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 아직 숙제 안 해오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얼른 숙제부터 하신 다음에
정답과 맞춰 보시고 다음 그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숙제라는 게 뭐였냐면 의문사 의문문에서 주어 동사 도치를 풀어오시라 이거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주어는 그냥 자리를 둘이 바꿔주면 도치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일반 동사의 도치의 경우에는 그 도치를 걸어주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동사와 주어를 자리를 맞바꾼 것이 아니라 do나 does나 did를 대신 내보내고 자신은 동사 원형이 되었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니까는 do나 does나 did를 지우시고 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원래의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때에는 그냥 do만 지우시면 도치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에는요, 더즈를 지우시고, 자, know를 원래의 모양을 찾아주면 knows가 되겠죠? 자, 더스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더스니까 know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에는 did를 지우시고, 동사를 원래의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did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과거형이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바로 도치를 풀어주시는 건데, 자, 왼쪽이 문제고 오른쪽이 정답이에요.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영어의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 주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 결과로서 또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 놓은 흔적으로서 영어의 의문문에는 do 주어 또는 be 주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지난 시간의 숙제는 do 주어, be 주어를 찾아서, 자, 그러니까 도치가 걸려있는 것을 찾아서 도치를 풀어오시는 거, 이게 지난 시간의 숙제였었죠. 자, did you eat의 경우에는 did를 지우시고 it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도치가 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is he의 경우에는 he와 is를 자리를 바꿔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도치가 풀린 문장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쉽게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좀 어려운 것은,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의문문이나 네 번째 의문문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애시당초 원래부터 do 주어나 be 주어와 같은 모습이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 왜 그래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의문사가 주어이거나 의문사가 주어를 꾸미면요, 자, 원래부터 주어 동사의 도치가 걸려있지 않은 원래 주어 동사 도치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do 주어나 be 주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애초에 주어 동사 도치가 걸려있지 않다는 것은 선생님이 도치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에도 걸려있는 게 없는데 풀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what makes you happy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what evidence makes you think so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도치가 걸려있지 않는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도치를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who나 what이나 위치가 가능해요. 자, 왜냐면 이 세 가지의 의문사는 명사로서 쓰일 수가 있는데 명사이다 보니까 의문사 의문문에서 주어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who가 누가 라는 의미, 또 what이 무엇이 라는 의미, 위치가 어느 쪽이 라는 의미로서 주어 역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do 주어, be 주어와 같은 주어 동사가 도치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의문사 다음에 바로 동사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누가 뭐뭐 합니까?
무엇이 뭐뭐 합니까? 어느 쪽이 뭐뭐 합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의문사가 주어를 꾸미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whose, 그리고 what, 자, 그리고 which가 가능한데, 자, whose는 누구의란 뜻이죠. 자, 그리고 what은 무슨 이란 뜻이 있고, which는 어느라는 뜻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현재 품사가 형용사로 쓰여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의문사가 형용사이므로 그 다음에 꾸며줄 명사를 갖고 있을 것인데, 이 명사가 주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의문사가 주어를 꾸미면 이라는 제목을 달아드린 건데, 자, 의문사의 품사가 형용사라서 그 다음에 있는 명사를 꾸몄는데 그 명사가 주어인 경우를 말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 다음에 바로 동사로 이어지면서 do you, 다시 do 주어 또는 be 주어와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해드리면 누구의 명사가 동사합니까? 무슨 명사가 동사합니까? 어느 명사가 동사입니까?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how의 경우에 how가 얼마나 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how가 형용사를 꾸며요. 얼마나 라는 뜻의 how는 형용사를 꾸밀 수가 있는데, 이 형용사가 다시 명사를 꾸며요.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만약에 주어이면 그 다음에서도 바로 동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do 주어, be 주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자, 해석을 해드리면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가 동사합니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영어의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 주기로 약속되어 있지만은 의문사, 의문문일 때 의문사가 주어이거나 의문사가 주어를 꾸미는 경우 원래부터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 주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도치를 풀으라고 해도 도치를 풀 것도 없고 도치를 원래부터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do 주어나 be 주어와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시간 전부터, 한참 전부터 여러분들께 의문사, 의문문 복습 충실히 완벽하게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것은 바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의문사절이라는 게요, 의문사, 의문문을 갖다가 다른 문장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 이게 의문사절인 거예요. 자, 이런 식이란 얘기죠. 의문사,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의문사절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이나 의문사절이나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의문사, 의문문이 제대로 복습되어 있으시면 의문사절도 공부하시기 쉽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단 의문사, 의문문에서는요, 도치가 걸려 있죠. 주어 동사에 도치가 걸려 있으나 의문사절로 만들어 주실 때에는요, 즉 다른 문장 속에 집어 넣으실 때에는 주어 동사에 도치를 풀어 주셔야지 됩니다. 도치 풀어줘야 한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은요, 주어 동사의 도치를 풀어주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의문사, 의문문들을 보여드리면서 도치를 푸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의문문의 해석은 뭐뭐 합니까? 뭐뭐 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의문사절이 되면요, 다른 문장에 안겨지게 되면 해석이 뭐뭐 합니까가 아니고 뭐뭐 하는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앞으로 우리 수업 자료의 몇 페이지 앞으로 돌아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자, 여기 앞으로 오세요. Where did you eat lunch가 보이는 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의문사, 의문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의문사절이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릴 건데, 해석이 좀 어렵다 싶은 게 있으면 받아 적어 두세요. 자, where, 어디서, did you, 당신은 eat lunch, 점심을 먹었습니까? 자, 이렇게 까로 해석하시고요.
의문사 절에서는 where 어디서, you 당신이 ate 런치 점심을 먹었는지 이렇게 G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when 언제, is he free 그는 한가합니까? when 언제, he is free 그가 한가한지. 자, where are you here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where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과 의문사 절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면은, 자,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흔적으로서 did 주어 또는 do 주어, does 주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의문사 절에서는 did나 does나 do 없이 그냥 주어만 나온다는 차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is와 he가 자리를 바꿔서 he is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의문사 where, when, why는 쉬운 편이라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의문사 how는 how의 의미가 다양하다 보니까 how가 다양한 의문문을 만들고 또 다양한 의문사 절을 만들 수가 있어서 how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편인데,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시죠. how가요 어떻게 라는 뜻이거나 또는 how가 얼마나 라는 뜻으로서 부사를 꾸미는 경우에는요, 자, 쉽다 라고 적어 보세요. 자, 우리가 방금 필기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데, 자, how가 어떻게 라는 뜻이고요. how가 얼마나 라는 뜻인데 부사인 often을 꾸며요. 자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did you find it? 당신은 그것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찾았는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당신은 거기에 갔습니까? 얼마나 자주 당신이 거기에 갔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때에도 did you와 또는 did you 이런 식으로 그 주어 동사가 도치된 흔적으로서 did 주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의문사 절이 되면은 도치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did 없이 그냥 you만 나왔다는 거, 자,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필기해볼 how의 의문문은, 자,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아주 어려워서 그냥 이 어순을 암기를 좀 해버리세요. 자, how 비동사 주어의 어순인 경우에는요, 해석이 주어가 어떠니? 라는 해석이고요. how 형용사 비동사 주어의 어순인 경우에는요, 자,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하니? 라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how 의문문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도치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 동사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도치를 풀어주시면 how be 주어가 how to be가 되고요. how to be가 된다. 자, 그 다음에 how 형용사 비동사 주어가요. how 형용사 비동사 주어가, 자, be 주가 to be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어가 어떤지, 자, 그리고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한지라는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거니까요.
how 삐쭈, how 쭈비, 그리고 how 형용사 삐쭈, how 형용사 쭈비라는 거 잘 외워두신 다음에 이 어순에 맞춰서 영작과 독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영작해 보죠. 당신 사업 어때? 어떻게 영작하면 될까요? 자, 이 구조에 맞춰보면 되겠죠? 당신 사업이 어때? 라는 것은 주어가 어떠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 구조, 즉 이러한 어순에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당신 사업이 어때? How is your busines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당신 사업이 어떤지, 당신 사업이 어떤지는요. 이때에는 how 쭈비의 어순에 맞춰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how your business 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날씨가 어때? 날씨 어때? 주어 어때?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how is the weather? 라고 질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날씨가 어떤지는요. 이때는 how 쭈비의 어순에 맞춰보시면 되니까 how the weather is, how the weather is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 책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책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입니까죠? 자, 이러한 어순에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How interesting is this boo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How 형용사 be 주어에 맞추셔가지고 How interesting is this boo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는요. 자,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한지니까는 How 형용사 쭈비에 맞춰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ow interesting this book is, how interesting this book is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실수하시기 쉬운 거 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얼마나 이 책은 재밌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작하기가 쉬운데요. 자, 영어에서는요, how가 얼마나 라는 뜻으로서 형용사를 꾸밀 때는요, how하고 형용사를 붙여서 써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interesting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how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how가 얼마나 라는 뜻으로 형용사를 꾸밀 때에는 how와 형용사를 함께 써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건 틀린 것이고, 이런 어순으로 영작을 해야지 맞다. how 형용사 삐주어로 영작하셔야지 맞지, 이렇게 영작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죠? 얼마나 이 책이 재밌습니까? 하지만 영어로 봤을 때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how하고 how가 얼마나라는 뜻으로 형용사를 꾸밀 땐 반드시 함께 써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드린 셈이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필기 해드릴게요. 자, how의 의문문 중에서 세 번째 필기. 자, 여러분들 how가 얼마나 라는 뜻으로서 일단 형용사를 꾸며요.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또다시 다른 명사를 꾸미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목적어면요, 이제 주어가 나올 차례이죠. 자, 그런데 의문문에서의 주어는 이 도치된 흔적으로서 do 주어, did 주어, does 주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how가 얼마나 라는 뜻으로서 형용사를 꾸미고, 자, 이 형용사가 또다시 명사를 꾸미게 되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명사가 주어라면요. 자, 여러분들 주어가 이미 나와 있으므로 그 다음에는 동사로 이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 목적어니까 를, 주어가 동사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러한 어순일 때에는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 주어니까 가, 명사가 동사합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각각의 how 의문문을 의문사 절로 바꿔주시려면은 주어 동사의 도치를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어순의 경우에는 도치가 걸려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도치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이러한 어순의 의문문에서는 애초에 도치가 걸려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도치를 풀 것도 없다. 이러한 하우 의문문은 의문사 절로 만드실 때 또다시 똑같이 한번 다시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필기 쫙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 절 쪽을 해석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죠.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해 보신 다음에 자,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예문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까지 왔는데, 자, 그 다음을 보시니까, 자, welcome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자, 그러므로 이 people은 주어이고 welcome은 동사란 얘기예요. 해석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올 겁니까? 올 거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의문사 절로 바꿔졌는데, 워낙에 두 주어와 같은 도치가 걸려있는 흔적이 없는 애시당초 도치가 걸려있지 않던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의문사 절로 바꿔주실 때에도 도치를 풀 게 없어서 그냥 똑같이 적어주신 건데요. 자, 단지 이번에는 해석이 의문사 절로 다른 문장에 안겨져 있는 경우에는 니까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얼마나 많은 돈까지 왔는데, 자, 돈 다음을 보시니까는 do you라는 do 주어가 보이죠? 즉 주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money는 주어가 이미 있으니까 money는 목적어가 돼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은 필요로 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이때에는 우리가 의문사 절로 바꿔주시려면은 주어 동사의 도치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do you need가 you need로 바뀌어져 있죠? 해석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how에 관련된 것은 다 공부를 하셨고요.